8월 31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인천공항 중심의 공항경제권 지정을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구상을 밝히며 창업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가 체납관리단과 시민순찰대 운영 등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만들기,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1년 새 인천 지역 유초, 중, 고등학생 수가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감소 여파인데 2012년생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내년엔 유치원생 감소 폭이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하동의 새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 이후 반년 동안 문제 해결이 안 되자 주민들은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포 문수산에서 발견된 푸른 곱추 제주나방 애벌레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까지 늘어나자 김포시는 긴급 항공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공작기계 1위 기업 오쿠마가 송도 국제도시에 입주했습니다. 국내 공작기술 인력 양성은 물론 제조 역량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금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 그리고 4면 정치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민선 7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긴급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지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어떤 계획을 내놨을까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공항경제권 지정을 통해 인천에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인천항공정비단지 조성, 그리고 항공전장부품 등 이 첨단 산업과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요.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겠다. 또 항공우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총 5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남춘 시장은 정책 제언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업기업에 한해 법인세 전액 감면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2면 그리고 4면 정치 종합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 체납관리단과 시민순찰대 운영을 비롯한 이른바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선언을 했는데요. 핵심은 공공영역 일자리도 만들면서 공익적인 민간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이 두 가지에 맥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우선 경기도는 이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버스 운수 종사자,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 약 9,000명의 수요를 공공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이 공공관리소 및 시민순찰대를 창설해서 모두 5,6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이 공공영역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므로서 현 정부의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과 같이 맥을 함께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 몇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 통계적 의미의 일자리 목표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인천과 경기도 두 광역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추진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종합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인천 지역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 수가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 결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2008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봤더니 올 4월 기준 인천 지역 유초, 중, 고등학생 수는 모두 36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4월 37만 4천여 명과 비교해서 2.3%포인트,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약 9천 명 가까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9천여 명, 그러니까 약 10,000명 가까이가 줄어든 어떤 상황인데요. 특히 내년이면 흑룡기로 일컬어지는 2012년생들이 초등학교로 취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유치원생의 감소폭은 더욱 급격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통계 자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인천 미추홀 도화동이 있는데요. 이곳은 대한민국 1호 뉴스테이로 개발된 곳입니다. 기존의 주택가를, 노후주택가를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도화동에 있는 새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도화 아파트 주민들인데요. 불과 가깝게는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입주했던 2월부터 계속 악취가 심화되자 환경대책위원회를 꾸리고요. 업체를 상대로 항의도 해보고 구청에 민원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악취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최근 이 해당 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태로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추홀구에서는 이 대책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다. 아파트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이 공장을 과연 주민들 집단 민원을 이유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김포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수산 떠오르실 겁니다. 풍광이 좋기로 이름난 문수산에서 최근 푸른 곱추 제주 나방 애벌레 개체가 급증하면서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푸른 곱추 제주 나방 애벌레는요, 산림 속에 있는 참나무류들을 수없이 갉아먹는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 일대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만 해도 100헥타르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초 발생했던 성동리에서 벗어나 지금 현재는 고막리와 용강리까지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관할 김포시는 그동안 방제 효과가 인력 방제를 해왔지만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 항공 방제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 푸른 곱추 제주 나방 애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면 경제면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공작기계 부문 1위 기업 오쿠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오쿠마가 한국의 법인을 찾았습니다. 오쿠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신사옥을 짓고 입주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업체는 이 송도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의 연면적 약 1,80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올 3월 건물을 짓고 바로 어제 입주식을 가졌는데요.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연간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는 선진 CNC, 그러니까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술을 익히게 되고요.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내 제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돌파보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전해드린 주요 소식이 있는데요. 인천 지역 고위직 사모임 모임으로 불리죠. 바로 인화회. 고위공직자와 인천 지역 기업인 등 2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인화회 회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9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다, 또 부적절한 공무원 동원 등으로 비판받았던 모임인데 박 시장이 탈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인천상공회의소가 이 인화회의 실무 운영을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정경부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또 무슨 말을 남기면서 인화회를 탈퇴했는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회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일단 회원들을 배려한 정중한 말투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우선 박 시장은 인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왔고 인천을 사랑하는 오피니언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하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으며 민간 주도의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하회가 시민의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해주는 모임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회장직 사퇴와 탈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선 여러 가지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번 탈퇴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지 이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시민을 대변하는 모임이 돼주길 희망한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남춘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탈권위를 강조해 왔는데요. 높낮이 없이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탈권위가 곧 시정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반면 인하회는 그동안 높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나이 40세 이상의 지역 유지, 그리고 4급 이상 기관장, 대학 학장급 단체 및 협회장, 기업체 대표, 금융기관 대표 등의 자격을 갖춰야만 이 모임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 성격 자체가 민선 7기 시정 철학과 결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인천시장은 인하의 당연직 회장이었는데요. 다른 회원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회장이었는데 결국 핵심이 빠져버린 모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 또는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반발이 크진 않습니다. 일단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허정식 정무경제부시장이 시장과 본인은 탈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29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박 시장 탈회 직전에 열린 8월 원래 회의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관측이 됐는데요. 28일 오후 6시 30분 송도 컨벤시아에서였습니다. 시장 없는 첫 연례 회의가 열렸는데 회원들은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탈퇴한다는 사실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는 제2 도약을 준비하자,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보도는 인천일보 지면을 통해서 박 기자가 한 적이 있는데요. 인천시와 인하회가 각자 이제 마이웨이,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 박남춘 시장의 탈퇴 어떤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 해석입니다만 일단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하회는 회칙부터 고위직 사모임이고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런 모임이 용인되기가 참 어려운데요. 특히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공직자와 기업인이 함께 앉아서 정기적으로 친목을 다진다니 이런 불법적인 청탁에 오갈 수 있을 만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남춘 시장 탈퇴와 함께 새로운 뉴스가 있던데요. 인천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인하의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상공회의소가 29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강신 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렇게 20여 명이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최고 결정기구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회장단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한 겁니다. 회장단 논의에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하회 사무국을 인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공직자를 배제하고 순수 기업인 모임으로 인하회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은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공직자와 기업인이 섞여 있는 모임 구조 때문에 자칫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여러 차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인하회 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인하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잘 고치고 성공적으로 개혁한다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인과 상공인을 대표하는 지역 모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개혁에 실패하고 그 높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비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안주한다면 소수 기업인이 이끄는 군소 모임으로도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은 인하회 회원들에게 전적으로 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하회 그들만의 리그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 반드시 개혁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임으로 거듭난다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일보 정경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슈 토파보기 인화해를 떠난 박남춘 인천시장을 소재로 인화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비교적 지나갔지만 내륙 곳곳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전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하계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정호승.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8월 31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